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예술하는 습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위대한 창조의 순간을 만든 구체적 하루의 기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예술가들의 루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일상의 반복적인 습관 또는 애티튜드, 마음가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예술가들에 대해서 짧게 그들의 예술을 위한 사투, 열정 이런 것들을 어떤 루틴에 담아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엿볼 수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읽으면서 그 많은 예술가 중에서 내 마음속에 보다 와닿는 그런 예술가들의 루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0여 개 정도를 채집을 했죠.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그거를 나의 루틴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그런 고민도 해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문제의식은 많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극이 없이는 개선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채집을 하고 그 문장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제가 스스로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개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 이제 채집해서 실천도 해보고 무엇보다 자극을 받아보는 그런 독서로서는 매우 유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채집한 것 중에 서너 개 정도만 함께 공유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일단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술이라는 개념을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 음악을 한다거나 미술, 공연 또는 문학을 한다거나 이렇게 아주 작은 범위로 한정을 짓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술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좁은 의미의 예술은 과거의 의미이고, 지금 이 시대의 예술, 앞으로의 예술에 있어서 예술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제가 간단히 정의를 해봤는데, 보상이 없어도 좋아하는 자기만의 일. 우리가 이제 보상이 있어야 하는 일이라면 직업이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물론 보상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보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자기만의 일, 가장 짧게는 자기만의 일이 되겠고, 하나 붙이면 좋아하는 자기만의 일, 또 하나 더 상세하게 붙이면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좋아하는 자기만의 일, 그거를 이제 예술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자신만의 고유 강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예술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또 예술가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글인데, 지긋지긋하고 시시한 일들을 전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상을 얻기 위한 직업이라든가 또는 아르바이트, 대다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고 시시한 일이구나, 맨날 이런 거 반복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작가는 여튼 글이라는 이런 자기만의 예술 영역을 갖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을 했겠죠. 아주 지긋지긋하고 반복되는 그런 시시한 일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른 아침에는 꾸준히 글을 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동물처럼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글을 쓸 때는 진실로 제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았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의욕이 없고 왜 사는가 싶고, 이렇게 사나 그냥 사라지나 똑같은 것 같고, 이런 허무의 감정에 빠져서 허덕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외면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면에 그런 공허와 허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먹고 자고 동물처럼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거죠. 하지만 글을 쓸 때는 진실로 사는 것 같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위해 사는 것 같다. 이러한 예술을 우리가 누구나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번아웃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막 지치고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시시한 일만 하는 경우에 그렇게 많은 노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번아웃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만의 일, 좋아하는 자기만의 일, 보상이 없어도 좋아하는 자기만의 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충만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직업과 병행을 한다면,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면 더 바쁘고 힘들고 지치겠죠. 하지만 번아웃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일, 지긋지긋하고 시시한 일을 할 때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동물처럼 먹고 자고 하려고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공허와 허무에 빠져 있다면 자기만의 고유 강점, 자기만의 예술을 찾아보려고 시도를 해봐야죠. 그거는 다양한 시도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일이구나. 그래서 예술은 삶의 허물을 벗어나서 보다 의욕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인데, 군대 사령관이 대원들을 혹사시키는 것과 같은 일정을 거의 10년 동안 유지했다. 자기를 혹독하게 10년 동안 어떤 꾸준한 습관, 루틴을 유지했다는 거죠. 요즘에 재능의 저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재능에게 뭔가 보상을 요구한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내 안에 나만의 어린 예술가가 있다, 그거는 그 존재만으로 좋은 것이고, 그 어린 예술가에게 돈 벌어 와, 이건 황당한 거죠. 돈은 내가 벌게. 파트타임 잡을 하던 내 안에 어린 예술가에게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의 저주라는 게 돈을 못 버는 그런 강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매우 잘못된 개념인 것 같아요. 여튼 10년 동안 또한 일정을 유지를 했는데, 10년 이후에 마침내 좋은 기회가 생겨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전업 예술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수입을 확보했다. 그 다음 문장이 저에게는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죽을 듯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채찍질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자신을 다그쳤죠. 군대 사령관이 대원들 혹사시키듯이 10년을 지냈는데 그 10년 동안 아침에 출근할 때 죽을 듯이 힘들었대요. 저도 요즘에 생활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죽을 듯이 힘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체력이 딸려가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나에게 있어서 자기만의 일, 이런 거를 추구하는 열정이 줄어드는 걸 경험을 했죠. 이걸 보면서 죽을 듯이 힘들어도 극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단순한 내용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가장 크게 공감이 됐고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글인데, 일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면 가장 끔찍한 후회에 사로잡힌다. 이 문장이 저한테 확 와닿았습니다. 아이고 체력이 달리네, 그러면서 본업만 하는 것도 힘에 부치네, 자기만의 일, 이건 호사야. 하지만 이걸 놓아버리면 결국 동물 같은 삶일 뿐인데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괴로운 거예요. 공허하고. 그래서 또 자기만의 일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거야. 힘드니까. 그러니까 후회만 쌓이는 거죠. 그런데 후회도 이게 또 관성이 생기잖아요. 큰 후회, 또 조금씩 줄어드는 후회 하다가 그냥 시간을 이렇게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다시금 저를 채찍질하게 됐어요. 일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면 끔찍한, 여기서 일이라는 건 또 자기만의 일, 자기만의 예술을 이야기하겠죠. 가장 끔찍한 후회에 사로잡힌다. 자, 이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죽을 듯이 힘들어도 더 분투해야겠구나, 이렇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요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병에 걸려서 요절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이를 제외한 모든 것이 하찮고 시시해 보였죠. 자기의 예술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하찮고 시시해 보였죠. 그리하여 인생은 아름다운 건지도 몰라요. 인생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또 도출이 되는구나. 그런 면에서 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진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말을 하기는 아주 쉽죠. 어떤 말? 오늘 일진이 나빠. 이것도 아까 제가
후회가 줄어들고 했던 그런 경험섬에서 오늘은 일진이 안 좋구만, 또 이렇게 합리화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읽고 눈에 확 들어왔죠. 오늘은 일진이 나빠. 다음 주는 아이들이 좀 더 크고 나면 뭐 나을 거야. 그러니까 자녀를 기르는 뭐 주부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뭐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진이 나빠. 그럼 손 놔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후회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자기 개발에 손을 놓고 말아요. 그렇게 떠나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물 같은 생존을 위한 삶으로 돌아오는 거고 공허와 허무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을 놓지 않으면서 그 이면에서 아이디어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빨리 성숙해지는 길이다. 일진이 나빠.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더라도 조금씩의 짬을 내서 그 손을 놓지 말고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조각하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조각할 시간은 적어질지 몰라도 항상 조각을 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비율로 성숙해질 수 있죠. 일진이 나빠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그 틈새 조금의 시간과 에너지라도 부여잡고 있다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항상 시간이 많아서 조각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비율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뭐 없어도 될 일이 갑자기 생기고 아이고 일진이 나빠. 오늘은 뭐 하지 말아야겠네.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그 틈새 조그만한 시간이라도 그 잠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식사를 짧게 할 수도 있고 술을 안 마실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아껴서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항상 그랬던 것과 같은 비율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일진이 나빠 이런 변명, 핑계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자극을 받게 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10여 개 정도 더 채집을 했는데 힘들 때마다 읽어보면 너무나 좋은 자극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문장들 채집해보고 그리고 틈틈이 반복해서 읽어본다면 비단 뭐 자기만의 일, 예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생 자체에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